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사는 30대 중반의 여자입니다. 저는 오늘 전 남자친구와 파혼을 했던 이야기를 꺼내보려고 합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마치 노비 다루듯이 부리셨거든요. 결국 도망치긴 했지만 제게는 아직도 끔찍한 기억으로 남아있어 그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저와 남자친구는 회사 선후배로 만났습니다. 남자친구는 회사 팀장님이었는데 처음에는 차가운 인상에 완전히 나쁜 놈인 줄 알았어요. 하지만 알고 보니 사람을 대할 줄 몰라서 조금 무뚝뚝했던 거고 사실은 누구보다도 따뜻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더라고요. 그때부터 마음을 키워온 저는 팀장님께 고백을 했고 다행히도 팀장님 또한 제 마음을 받아주셔서 교제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1년간 행복하게 사귀었어요. 팀장님은 40을 바라보고 저 역시 30대 중반을 바라보기에 저희는 자연스럽게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죠. 저희 부모님은 회사 근처에 살기에 종종 인사를 드릴 수 있었지만 남자친구의 어머님은 논산에 사셔서 한 번도 찾아뵐 기회가 없었어요. 가끔 전화 통화를 하긴 했지만 통화만으로 예비 시어머니가 어떤 분인지 깨닫는 건 쉬운 일이 아니었죠. 그래도 다행스러운 건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를 좋게 생각해 주신다는 점이었습니다. 남자친구는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많이 보고 싶어 한다고 하더라고요. 기분이 좋았던 저는 조만간 날짜를 잡고 찾아뵙자고 말했고 2달이 지나고 토, 일, 대체 휴일, 월 이렇게 3일을 쉴 수 있는 날이 있었는데 저희는 그 쉬는 날을 이용해 시어머니의 집에 다녀오기로 했어요. 그렇게 논산에 가기로 한 날짜가 다가왔고 2박 3일 동안 지내기로 한 저희는 짐을 챙겨 논산으로 떠났습니다. 남자친구의 차를 타고 고속도로를 달리는데 하늘도 푸르고 공기도 맑은 게 기분이 참 좋더군요. 논산에 도착한 저희는 번화가에 들러 장을 먼저 봤어요. 예비 시댁이 있는 곳은 논산에서도 외진 곳에 있는지라 대형 마트가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 커플은 이것저것 먹을 것과 예비 시어머니께 드릴 음식을 챙겼답니다. 그런데 남자친구가 맥주와 막걸리를 박스째로 담기 시작하더군요. 시아버님께서 돌아가신지라 식구라고는 예비 시어머니뿐인데 왜 그렇게 많은 술을 챙기냐고 물었습니다. 저희 커플은 술을 그렇게 즐기지 않거든요. 아, 엄마가 사오라고 했어. 나 오랜만에 간다고 동네 어르신들 다 모인다고 하셨거든. 남자친구는 동네 어르신들이 작은 잔치를 여신다고 하더라고요. 별 말은 하지 않았지만 어쩐지 좀 불편했습니다. 예비 며느리인 제가 인사를 가는데 동네 어르신들을 초대하는 게 좀 그랬거든요. 심지어 남자친구는 마트 여성복 코너에 들러서 몇 가지 옷을 골라주었습니다. 입고 온 옷이 있는데 옷을 왜 사느냐고 물으니까 어르신들한테 잘 보이려면 그분들이 좋아하는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더군요. 그러더니 요즘 사람들은 입지도 않을 촌스러운 옷들을 제 옷에 대보더군요. 예쁜 옷을 준비했는데 그걸 못 입게 하니까 신경질이 좀 났어요. 하지만 결혼하겠다고 말씀드리러 가는 자리인데 남자친구와 다투고 싶지는 않아 그냥 참았죠. 트렁크는 물론이고 뒷좌석까지 술을 가득 채운 저희는 예비 시댁이 있는 곳으로 향했습니다. 예비 시댁은 시골 속의 시골이라는 말이 딱 들어맞을 정도로 외진 곳에 있더군요. 그래도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그림 같은 풍경들을 보며 저는 두근거림을 느꼈습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곳에선 산책만 해도 즐거울 것 같았고 이런 곳에 시집을 오면 낭만 있고 행복할 것만 같았거든요. 그렇게 설레는 마음을 담고 한참을 달린 저희는 파란 대문이 있는 곳으로 들어갔어요. 그곳 마당에 한 여자분이 서 계셨는데 딱 봐도 예비 시어머니라는 걸 깨달을 수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병민 오빠 여자친구 이주란이라고 합니다. 그래. 아유, 네가 우리 병민이 각시 될 사람이구나. 정말 반갑다. 오느라고 고생 많았지? 예비 시어머니는 저를 아주 반갑게 맞이해 주셨어요. 심지어 끌어안아 등까지 토닥토닥 두드려 주시면서 말이죠. 예비 시어머니 품은 참 안락하더군요. 마치 다정한 외할머니의 품에 안겨 있는 것 같았습니다. 사실 시골에서 뙤약볕을 맞으며 일하셔서 그런지 동년배인 저희 엄마보다 훨씬 나이 들어 보이기도 했어요. 예비 시어머니의 안내를 받아 저는 집 구경을 했습니다. 최근에 집을 리모델링 했다고 들었는데 정말 깔끔하긴 하더군요.
물론 시골 특유의 감성이 남아있긴 하지만 이 정도면 제가 2박 3일간 지내도 불편함이 없을 것 같았어요. 마당에는 평상이 있었는데 저기에서 시원한 수박을 먹거나 벌렁 들어 누워서 한숨 자면 정말 행복할 것 같았거든요. 주란아, 우리 집 어때? 서울에서 복잡하게 살 때랑 비교되지? 내가 좋을 거라고 말했잖아. 진짜 그러네, 오빠. 여기 너무 좋다. 오빠 덕분에 이렇게 좋은 것도 와보고 어머님도 친절하게 맞아주시고 나 여기 정말 잘 온 것 같아. 그렇게 저희는 휴가를 정말 잘 온 것 같다며 서로 평상에서 장난치며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예비 시어머니께서 저희를 바라보시고는 배고프지 않느냐고 물으셨어요. 휴게소에서 뭘 먹긴 했지만 배가 고팠던 저는 출출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께서는 염소 수육을 해주신다고 조금만 참고 쉬고 있으라고 말하시더군요. 솔직히 조금 꺼림칙했어요. 생각만 해도 비위가 상하기도 했고요. 염소 고기를 먹어본 적도 없지만 예비 시어머니께서 해주신다는 염소 수육은 직접 키우는 염소를 잡아다가 해주신다는 거였거든요. 하지만 그렇다고 싫다고 말할 수도 없었던 저는 초면부터 입장 난처하게 하면 예의가 아닌 것 같아 평소에도 자주 먹는다며 감사히 잘 먹겠다고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하고 말았죠. 물론 어머님께 잘 보이고 싶은 마음이 그때까진 컸으니까요. 그렇게 저는 겉으로는 웃으며 좋아하는 척 했지만 속으로는 제발 어머니 그냥 염소고기만은 제발 차라리 김치에 밥 말아 먹을게요. 이런 말을 하고 싶은 마음이 굴뚝 같았지만 결국은 아무 말도 못한 채 전 염소가 있는 어머님의 뒤를 따라갈 수밖에 없었어요. 그곳에 자그마한 염소 농장이 있더군요. 저런 걸 먹는 건가?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비 시어머니께서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시더니 염소 한 마리의 뿔을 붙잡으시더군요. 자신의 미래를 아는 건지 염소는 발버둥을 치며 예비 시어머니의 소나귀에서 벗어나려 했어요. 그 모습을 보니 비위가 더 확 상해서 온몸이 털이 빠드득 서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저는 도저히 안 될 것 같아 어머니께 말씀드렸죠. 어머니, 죄송하지만 염소 잡지 말고 저희가 사온 음식으로 먹으면 안 될까요? 어머님 드시라고 한우도 사왔는데 염소 지금 잡고 손질하려면 시간도 오래 걸리실 것 같은데. 염소가 괴성을 지르며 발악하는 걸 보고 싶지 않았던 저는 예비 시어머니에게 좋게 말씀드렸어요.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어차피 이따 오실 동네 어르신분들 대접하려면 잡아야 한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어. 그리고 너도 염소고기 좋아한다며. 이렇게 멀리서 왔는데 내가 우리 며느리 될 사람한테 이런 것도 못 해주겠니? 라고 하시는 겁니다. 괜히 어머니께 마음에도 없는 소리를 해가지고는 반강제로 정말 염소고기를 먹어야 되는 처지가 된 거죠. 이래서 사람은 거짓말을 하면 벌을 받는가 봅니다. 어머니는 발을 질질 끄는 염소의 뿔을 붙잡고 울타리 바깥으로 끌고 나오시더라고요. 저는 남자친구에게 꼭 저래야 하는 거냐고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남자친구는 네가 곱게 자라서 모르는 모양인데 시골에선 흔한 일이야. 잔인할 것도 전혀 없다고. 라고 하더군요. 심지어 예비 시어머니를 도와 염소를 끌고 갔고요. 차마 도축하는 장면을 눈뜨고 보지 못할 것 같은 저는 잠시 그 자리를 피해 있었어요. 아마 둘이 힘을 합쳐 염소를 도축했겠죠. 그 잔인한 장면을 상상하니 그때부터 이곳으로 휴가를 온 게 점점 후회가 되기 시작했답니다. 예비 시어머니와 남자친구는 가죽을 벗겨낸 염소를 펄펄 끓는 솥단지에 집어넣었어요. 조금 전까지 살아 움직이던 염소가 솥단지 안에서 잊고 있다고 생각하니 영 꺼림직하더군요. 하지만 문제는 그 다음부터였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1시간 뒤면 동네 어르신들이 오신다면서 분주하게 잔치 준비를 시작하시더라고요. 남편은 커다란 상 여러 개를 폈고 예비 시어머니는 음식을 분주히 준비하셨죠. 멀뚱히 서 있던 저에게 이런저런 심부름을 시작하게 된 건 그때부터였어요. 아유, 주란아, 혼자 뭘 그리 멀뚱멀뚱 서 있어. 가서 동네 어르신들 맞이하게 상 좀 깨끗이 하나씩 닦어. 주란아, 너 전 부칠 줄 알지? 지금 당장 부엌에 가서 부추랑 김치 가지고 전 좀 지져라.
어르신들 건강 생각해야 하니 절대 타지 않도록 잘 붙여야 된다. 전 땀을 삐질삐질 흘리면서 전을 붙이고 있다가 남친 어머니가 부르시면 금방 달려가서 심부름을 하고 또다시 불 앞으로 달려가곤 했습니다. 주라나, 내가 타지 않게 조심해서 전 붙이라고 했잖니. 이렇게 음식을 못해서야 어떻게 시집을 오려고 그래. 너네 어머님은 30 넘도록 이런 것도 안 시켰다니. 아주 시집 안 보내려고 작정을 하셨구나, 니네 어머님은. 와, 정말 미쳐버리는 줄 알았습니다. 제가 이곳에 온 이유는 단지 어머니께 결혼 전에 인사를 드리러 온 죄밖에 없는데 내가 무슨 이 집 종도 아니고 이것저것 시킬 수가 있나요? 순전히 지금 이 동네 어르신들이 모인 이유는 남친 어머니가 동네에 다 소문을 내셔서 며느리가 왔다며 동네 사람들한테 인사시키겠다고 마련한 자리인 건 알지만 사람이 정도라는 게 있는데 시간이 갈수록 그 정도라는 게 지나치니까 당장이라도 여기서 뛰쳐나가고만 싶었어요. 평생 잘 해보지도 않은 설거지에 쪼그려 앉아서 전을 붙이고 있으니 날씨는 덥지 불은 뜨겁지 제 마음도 활활 불타버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당장 도망치고 싶었지만 그럴 수도 없었어요. 남자친구도 옆에서 허드렛 일을 땀을 흘리며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전 그래, 오늘 밤은 내가 와서 이런 자리 만들어주신 건데 오늘 밤만 딱 이해해드리자. 아들이 며느리 될 사람 데리고 왔는데 얼마나 자랑을 하고 싶으셨겠어. 라며 스스로 위안을 삼으려고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그건 저만의 대단한 착각이었어요. 아휴, 1시간 정도가 흐르자 정말 동네 어르신들이 하나둘씩 예비 시댁으로 오시더군요. 그분들은 옹기종기 모여 앉아 염소 수육을 드시고 저와 남자친구가 사온 맥주에 막걸리를 정신없이 비우셨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께서 제게도 염소 수육을 해주시긴 하셨지만 그건 그저 접시에 대충 덜어 부엌 한켠에 놓아둔 것뿐이었어요. 심지어 동네 어르신들이 심부름을 엄청나게 시키는 바람에 그것마저 제대로 먹지도 못했네요. 해가 지고 밤이 되자 동네 어르신들이 돌아가셨어요. 그분들의 틈바구니에 껴서 막걸리를 잔뜩 들이키시던 예비 시어머니는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두고서 술에 취한 채 그냥 마당 평상에서 주무시더라고요. 모든 걸 우리한테 마치 맡겨버린 모습인 것만 같았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남친이랑 또 서서 설거지를 하기 시작할 수밖에 없었죠. 이게 웬 고생인지 모르겠더라고요. 남친과 함께 설거지와 뒷정리까지 끝내고 나니 자정을 훌쩍 넘겼더라고요. 자정을 넘겨서야 뒷정리를 끝낸 저희는 피곤한 나머지 눕자마자 바로 골아떨어지고 말았습니다. 얼마나 그날이 악몽 같았으면 꿈에서도 마치 현실처럼 내가 계속 기계처럼 어머니 시중을 들고 있는 것 같았어요. 다음 날 아침 깊은 잠에 빠져들고 있을 때쯤 누군가가 저를 흔들어 깨우는 겁니다. 처음에는 남자친구인 줄 알고 오빠, 나 너무 피곤해서 그런데 조금만 더 잘게. 몸이 너무 무거워서 지금 못 일어나겠어. 라고 했는데 꿈에서도 듣기 싫은 그 목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얘, 너 지금 잠꼬대 하니? 지금 시간이 벌써 7시가 돼가는데 아직도 이러고 있어? 얼른 채비해라. 밭에 가서 고추 좀 따러 가자꾸나. 네, 어머니. 아휴, 이 시간에 갑자기 고추라니요. 오늘도 누구 오시나요? 아유, 그게 아니라 올해 고추 농사가 잘 돼서 니네 집에도 좀 담아서 보내주려고 한다. 그러니까 어서 채비해. 어머니, 저희 집에 고추 겁나 많아요. 굳이 안 그러셔도 돼요, 어머니. 뭘 안 그래도 돼. 사돈들 분들인데 이 시애미가 키우는 고추 좀 보내주는 거는 사돈간의 정으로 보내준다는 건데 잔말 말고 어서 일어나. 그리고 이거 입고 10분 뒤에 나와라. 어머니! 어머님이 주신 거는 정말 말로만 들었던 몸빼 바지였어요. 알록달록 색상이 섞인 그 몸빼 바지 말이에요. 30평생 살면서 단 한 번도 입어본 적이 없었는데 대단한 시어머니 되실 분 때문에 전 그 몸빼 바지를 입고 있는 처지까지 되어버렸죠. 기가 찼지만 밭일하는데 제 옷이 더러워지는 게 싫어서 일단 입긴 입었어요. 그렇게 시어머니와 밭으로 향하는데 남자친구는 코를 드르렁드르렁 고는 소리가 들리더군요. 그걸 듣는데 자기 자식은 놔두고 왜 남의 자식을 고생시키시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었지만 제 손을 잡고 언제 그랬냐는 듯 다정하게 밭으로 데리고 가는 모습을 보니 전 더 이상 어쩔 도리가 없었답니다. 제 마음 같아선 당장 손을 빼버리고 싶었지만 어머님 손이 무슨 단단한 바위 같았어요. 등치도 크신 분이었지만 손목 힘이 워낙 강해서 전 마치 경찰이 도둑을 연행하는 것처럼 질질 끌려가다시피 했네요. 아휴, 다들 안 보셔도 상상해 보시면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고추밭으로 가니 예비 시어머니는 먼저 시범을 보이시며 고추 따는 방법을 알려주셨어요. 그렇게 어려운 건 아닌 것 같아 저는 말씀해 주신 대로 열심히 고추를 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오전 9시가 넘어가자 등짝에 쏟아지는 햇빛도 점차 뜨거워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비비크림도 안 바르고 나왔는데 뜨거운 땡볕 때문에 온몸이 타들어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리고 전 고추를 따다 시어머니의 기이한 행동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어디서 쉬쉬 하면서 물소리가 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얼굴을 돌렸더니 세상에나 어머님이 저를 보며 씩 웃으시면서 밭에서 오줌을 싸고 있는 겁니다. 아유, 얘야, 시골에서는 다 급할 때 이렇게 싸. 그러니까 이해하렴. 너도 마려우면 눈치 보지 말고 얼른 싸고. 얼마나 시원한지 몰라. 그리고 이 고추밭에 오줌 싸면 다 거름이 되고 살이 된단다. 헐. 실실 웃으면서 제게 말하는 어머님의 모습을 보고 황당하고 어이가 없었어요. 아무리 앞으로 내가 자주 볼 사이이고 며느리 될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우린 어제 살면서 처음 보는 인간관계였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제 앞에서 그럴 수가 있는지 그런 어머니를 보고 앞으로 제 인생이 지옥문이 열리는 것만 같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우리 친정에 보내줄 고추만 따겠다던 시어머니는 한참이 지나도록 그만하자는 소리를 하지 않는 거예요. 들어보니 내일 시장에서 장이 열리는데 이 고추들을 시장에 팔아야 하니 조금만 더 따자는 것이었어요. 아휴, 그 말은 친정에 고추 보내자고 했던 말이 일종의 시장에 고추를 팔기 위한 미끼를 던져서 자고 있는 절 기어코 데리고 왔던 거였습니다. 정말 너무 얄밉고 어쩜 저렇게 꼴불견일 수가 있는지 한 번만 더 건들면 정말 폭발해버릴 것만 같았어요. 하지만 제 얼굴을 보고 상황 파악이 되셨는지 곧바로 내려가자고 하시더군요. 정말 눈치 빠른 배겨시 같았어요. 그렇게 저희는 집으로 내려올 수 있었어요. 수북하게 쌓인 고추들을 본 남자친구는 대충 상황을 파악했는지 예비 시어머니에게 말했죠. 엄마, 뭐하러 주란이를 일찍 깨워서 밭에 데려갔어? 어제 엄마 술 취해서 잠들 때 주란이가 다 치우고 새벽에서야 잠들었단 말이야. 그리고 이 고추는 또 뭐야? 서울 가면 마트에 이런 고추 널렸는데 주란이가 여기 인사드리러 온 거지 막노동하러 온 거 아니잖아. 그렇게 말하면서 시어머니에게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그래서 그 앞에서 무안했던 저는 아니야 오빠, 전혀 힘들지 않던데 뭘. 어머니랑 산책도 할 겸 잠깐 갔다 온 거야. 그러니까 너무 어머니께 그러지 마. 라고 또다시 마음에도 전혀 없는 소리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거봐, 내가 뭘 고생을 시켰다는 거야. 미리 일 배워놔서 나쁠 것도 없잖아. 설마 이 늙은이 보고 평생 밭일 하라는 게냐? 너네들이 틈나는 대로 와서 이 애미 일을 도와줘야 할 거 아니야. 어디 고추밭뿐이니? 밭에 당근이랑 무도 다 재배해야 하는데. 헐, 일 배워서? 그럼 나보고 시간 날 때마다 오라는 거야? 그리고 고추 말고 당근은 또 뭐고 무는 뭐야? 나 평생 이 집에서 종노릇 해야 되는 거야?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했어요. 마치 이 집에 시집 오면 며느리로 들어온 게 아니라 그 말로만 들었던 고통의 시집살이를 해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하더군요. 그렇게 조금 쉬다가 저녁 먹을 때쯤이 되었습니다. 예비 시어머니는 저녁 때 저희가 사온 한우를 구워 먹자며 깻잎을 따러 가자고 하셨어요. 가기 귀찮았지만 깻잎을 따봤자 얼마나 따겠나 싶어 따라갔습니다. 그런데 혹시나가 또 역시나라고 손이 큰 예비 시어머니는 깻잎을 수백 장이나 따시더군요. 입은 셋인데 뭘 그렇게 따나 욕심도 참 많다 싶었어요. 그렇게 저와 예비 시어머니는 깻잎을 따와 물에 씻었어요.
그런데 갑자기 한 남자분이 대문을 거칠게 밀며 들어오시더군요. 김씨, 김씨 아줌마 있어? 김씨는 다름 아닌 예비 시어머니를 지칭하는 말이었어요. 그걸 아는 예비 시어머니가 나가보시더군요. 아니 김씨 아줌마, 혹시 아줌마가 밭에 있던 깻잎 다 따갔어? 공동으로 쓰는 깻잎을 그렇게 싹쓸이해 가면 어떡해? 남자분은 공용으로 사용하는 텃밭의 깻잎을 전부 털어가면 남들은 대체 뭘 먹냐고 따졌어요. 공동 텃밭인지는 몰랐지만 저 역시 남자분의 말씀에 동의하는 바였습니다. 다 먹지도 않을 깻잎을 수백 장이나 땄으니까요. 그런데 예비 시어머니 항변이 정말 우습더라고요. 아니, 우리 집에서 딴 건 맞아요. 근데 내가 간 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를 시켰거든. 내가 고기 먹을 때 좀 먹자고 깻잎 따오라고 시켰는데 그걸 다 따왔지 뭐예요. 내가 참 기가 막혀서 아유 미안해요. 내가 안 그래도 한 소리 했어요. 세아가 너 좀 나와봐라. 예비 시어머니는 잘못을 다 제 탓으로 돌리는 건 물론 심지어 저를 불러내 대신 사과까지 시키더군요. 어처구니가 없었지만 사실을 밝혔다간 더 난리가 날 것 같아 저는 제가 저지르지도 않은 죄에 대해 사과를 드렸습니다. 아니, 그 젊은 아가씨가 뭘 그리 욕심이 많아요. 공룡이고 아니고 간에 먹을 만큼만 따가야지. 서울에 살아서 그런가 절약을 몰라 절약을. 남자분은 제게 호통을 치셨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굽신거렸고요. 그렇게 남자분은 한참이나 잔소리를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상황이 끝난 후 예비 시어머니를 쳐다봤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모른 척하며 다시 저녁 준비를 하시더군요. 아, 진짜 마음 같아선 밥상이고 뭐고 다 엎은 다음에 집으로 당장 돌아가고 싶었어요. 그렇게 다음 날이 되었습니다. 이곳에 온 동안 노동만 했던 저는 이틀 동안 본의 아니게 어머니 일을 도와주느라 온몸이 성하지 않은 데가 없었어요. 얼굴은 촌년처럼 까맣게 탔지, 팔에는 어디서 찍혔는지 멍이 다 들었지, 발은 퉁퉁 부어서 물집 생기려고 하지, 아주 죽을 것만 같았어요. 그래서 마지막 날인데 오늘만은 일을 안 시키겠지 했는데 저 멀리서 점점 검은 그림자가 퍼걱퍼걱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문을 열더니 주라나 어서 채비하거라. 오늘은 나랑 고추랑 당근 팔러 가자. 아우 정말 이번에는 무려 새벽 6시였어요. 오늘 장날이라는 거 어제 말했지? 어서 서둘러 좋은 자리 차지하려면 지금 바로 나가야 돼. 정말 저승사자보다 더 듣기 싫은 소름 끼치는 목소리였어요. 도저히 이러고는 제가 제명에 살지 못할 것만 같았죠. 다시 한번 몸빼바지를 건네준 어머니에게 대놓고는 말을 하지 못할 것 같고 저는 머리를 굴리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든 이곳에서 빠져나가야만 했으니까요. 그래서 전 어머니께 일단 알겠다고 말하고는 오늘은 샤워 좀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하며 빨리 씻고 나온다고 말을 한 뒤 바로 화장실로 향했습니다. 그리고는 물소리 나게 수도꼭지만 틀어놓고 전 제 휴대폰으로 카카오 콜택시를 호출하기 시작했어요. 아무리 시골이라고는 하지만 조금만 가면 읍내고 시내이니까 금방 잡힐 수도 있을 것 같았어요. 그렇게 전 제발 택시가 잡히기만을 간절히 기도하고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제게 날라온 문자 한 통. 23분 뒤 도착. 네, 맞아요. 23분 뒤에 이곳에 도착을 한다는 문자였어요. 그래서 전 어떻게든 그 순간부터 23분을 버텨야만 했습니다. 버티지 않으면 전 꼼짝없이 시어머니한테 잡혀서 시장에 가서 고추를 팔게 되는 신세가 될 테니까요. 어머님은 화장실 문을 세게 두드리면서 아니 얘가 시간 없다니까 대충 씻고 나올 것이지 왜 이렇게 오래 걸리니? 라며 자꾸 재촉을 하셨습니다. 그 23분이 마치 2시간도 넘는 것 같았어요. 그렇게 기다리고 있다가 조용히 화장실 밖으로 나오니 어머님이 안 보이는 겁니다. 보니까 다른 집안일을 제가 씻고 있는 동안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전 그때를 노리고 제 짐도 버려둔 채 쏜살같이 호출한 택시를 타기 위해 뛰어나갔습니다. 그 순간에는 짐이고 뭐고 남편도 다 필요 없었어요. 무조건 이 집에서 나가야만 한다는 생각만 갖고 있었으니까요.
그렇게 전 어머니 몰래 그 지옥 같은 곳에서 빠져나갈 수 있었고 구사일생으로 택시를 탈 수 있었습니다. 왜 직접 말하지 않고 그렇게까지 했냐고요? 그렇게 말을 했다가는 시어머니 그리고 남편과 인상 붉히면서 언쟁을 했을 게 뻔하니까요. 그제야 제가 떠난 걸 눈치챘는지 남자친구에게서 전화가 미친 듯이 걸려오더군요. 주란아, 어디야? 아우, 대체 어디야? 왜 말도 없이 사라졌어? 나 지금 서울 가는 길이야. 뭐? 서울? 지금 서울 가고 있다고? 그래. 오빠랑 오빠네 엄마 꼴도 보기 싫어서 올라가는 길이야. 덕분에 여름 휴가 아주 잘 보내고 간다. 내가 이번 여름 휴가 보내고 느낀 점은 오빠네 집안 며느리로 들어갔다간 절대 안 된다는 거야. 며느리로 들어갔다간 아주 평생 일만 하다 죽을 것 같아. 저는 며칠간의 노동으로 인해 느꼈던 서름을 다 토해냈어요. 그러자 남자친구는 아무리 그래도 예의도 없이 그렇게 가는 게 어딨어. 인사라도 하고 가든지. 넌 가정교육을 그렇게 배웠니?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분명 자기도 자기네 집 가서 내가 생고생하는 거 눈으로 봤을 텐데 우리 집 가정교육 예의 운운하며 본인 시어머니 편을 드니까 역시 그 어머니의 그 나물이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나 오빠랑 결혼 안 해. 아니, 못하겠어. 이렇게 남의 집 귀한 딸 처음부터 시집살이 시키려고 하는데 나중에 결혼하면 어떻겠어? 그러니까 나 말고 당신 내에서 계속 종노릇 할 수 있는 그런 여자 알아봐. 하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렇게 전화를 끊으니 시어머니가 다시 남편의 폰으로 전화가 오더군요. 세아가, 너 지금 뭐 하는 거냐? 일하기 싫으면 싫은 거지. 이런 식으로 도망치는 법이 어딨어? 네 친정엄마가 어른한테 이따위로 굴라고 했니? 네가 이러고도 우리 병민이랑 결혼할 수 있을 것 같아? 예비 시어머니는 화가 잔뜩 많이 나신 듯 언성을 높이시며 제 잘못을 꾸짖으시더군요. 하지만 저 역시 물러서지 않았어요. 이미 그 집안에 대한 정은 떨어질 대로 떨어진 상황이었거든요. 어머니, 아니지. 결혼 엎었으니까 이제 어머님도 아니지. 아줌마, 내가 진짜 어이가 없어서 할 말은 해야겠어요. 아니, 제가 그쪽 며느리예요? 그냥 인사 간 것뿐인데 그렇게 부려먹는 법이 어딨어요? 그리고 우리 엄마가 이렇게 하라고 가르쳤냐고요? 네, 그래요. 기본도 모르는 무개념 인간한테는 이렇게 해주라고 배웠어요. 됐어요? 그러니까 더 이상 연락하지 마시고 그쪽 일해줄 며느리 구할 생각이나 하세요. 그리고 남자친구한테 결혼 안 한다고 통보했습니다. 다시는 전화하지 마요. 알겠어요? 정말 구역질 나니까. 야, 너 지금 뭐라고 했니? 너? 이렇게 자꾸 말하려는 소리를 듣고 전화를 제가 일방적으로 끊어버렸어요. 전화를 끊고도 벨이 계속 울렸지만 저는 절대로 받지 않았어요. 어차피 끝난 사이기에 더 이상 기운 빼고 싶지도 않았거든요. 답 없는 인간들하고 입씨름하는 것조차 환멸이 났고요. 며칠 후 회사에서 만난 남자친구는 자기가 잘못했다고 빌더군요. 심지어 제가 원하기만 하면 예비 시어머니가 사과하게 만들 의향도 있다고 하더군요. 하지만 저는 그 집안에 대해 학을 뗀지라 싫다고 말하고 돌아섰습니다. 그 이후로도 남자친구는 계속해서 매달렸지만 저는 그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다른 사람을 만났어요. 구청에서 일하는 공무원을 소개로 만났거든요. 이 사람은 양친이 공무원으로 일하시다가 은퇴하신 분들이셨죠. 꼬박꼬박 나오는 연금으로 사시는 분들이라 농사 같은 걸 지을 이유도 없는 분들이었고요. 그 사실을 알게 된 전 남자친구는 괴로워하며 퇴근 후 매일 술을 마시러 가더니 얼마 후에 퇴사를 하더군요. 회사 동료를 통해 들으니까 다른 사람과 만나는 제 모습을 보는 게 너무 힘들었다는 게 퇴사 이유였어요. 조금 안쓰럽다는 느낌이 들었지만 그 감정도 오래가지 않더군요. 회사도 전 남자친구를 금세 잊었고요. 지금 저는 새로 사귄 남자친구와 양가의 결혼 허락을 받으러 다니고 있어요. 예비 시부모님이 저를 굉장히 예뻐하시는 덕분에 결혼은 문제없이 진행될 것 같네요. 저도 이제 과거의 나쁜 기억은 다 잊고 곁에 있는 사람과 미래를 꾸려야겠습니다. 지금까지 긴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하세요.